안녕하세요. 올 한 해 2022년에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신약은 총 4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대해 볼 만한 신약 후보 물질은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입니다. 레이저티닙은 FDA에 도전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미 출시된 항암제입니다. 렉라자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2021년 7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유한양행에서 출시한 렉라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알아보기 쉽게 케이스에도 주황색으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약 형태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경구용 항암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렉라자는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할 수 있어 뇌 전이가 발생한 폐암 환자에서도 우수한 효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과 HLB의 리보세라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레이저티닙은 렉라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리보세라닙도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FDA 시판 허가를 도전하는 중이죠. 미국 시장에 도전하기 전에 앞서 다른 국가들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죠. 게다가 경구용 항암제라는 점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적응증은 다릅니다. 레이저티닙은 비소세포 폐암이고 리보세라닙은 위암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로티스입니다. 세 번째도 한미약품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포지오티닙입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 렉라자와 마찬가지로 한미약품의 롤로티스도 한국에서 국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3월 18일에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 프리필드 시린지를 국내 33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습니다. 호중구 감소증은 백혈구 중 40에서 70%를 차지하는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에 취약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롤론티스는 항암화학요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중구 감소증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면 호중구가 심하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때 롤론티스를 사용하면 호전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항암화학요법은 독성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 항암제는 DNA의 전사 과정을 차단합니다. 항암제는 주로 DNA에 직접 작용하여 DNA의 복제, 전사, 번역을 차단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세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복제는 DNA로부터 D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사, 트랜스크리션은 DNA로부터 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생물학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는데요. 센트럴 도그마는 유전 정보의 흐름에서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죠. 그런데 센트럴 도그마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입니다. 역전사는 거꾸로 RNA에서 DNA가 만들어집니다. 역전사가 뭐 어쨌다는 거냐? 역전사는 바로 바이러스의 생존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역전사가 일어나려면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레트로바이러스가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역전사는 RNA의 유전 정보가 역전사 효소에 의해 DNA로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즉 RNA가 DNA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갖고 있던 역전사 효소는 바이러스 입자내에 있었던 RNA로부터 상보적인 DNA를 합성해냅니다. 즉 컴플리멘터리 DNA, cDNA를 만들어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RNA로부터 역전사된 cDNA는 곧이어 이중나선 DNA가 되면서 인간의 DNA에 삽입됩니다. 즉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숙주 염색체로 삽입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RNA로부터 곧장 단백질을 합성하면 될 텐데 굳이 역전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바이러스는 인간세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복제한 다음에 인간세포 밖으로 나가면 될 일이죠. 그런데 사실 레트로바이러스는 굉장히 영악한 바이러스입니다. 잠시 단백질 공장을 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눌러앉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바이러스의 게놈과 숙주세포의 게놈을 합성시켜서 영원히 숙주세포 안에서 기생하겠다는 것이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는 전략이 바이러스의 역전사 전략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바이러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이런 전략을 취하려면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멍청한 동물이었다면 금방 죽으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도 함께 소멸했을 테니 말이죠. 인간을 선택한 건 굉장히 현명하죠. 인간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한 건 꽤 생존 확률이 높은 전략이었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는 RNA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 정보는 DNA 형태입니다. 원래는 합쳐질 수가 없죠. 하지만 레트로바이러스가 머리를 썼습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지나간 거죠. 역전사 효소라는 걸 개발해서 자신의 RNA를 cDNA로 변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숙주의 유전체에 통합시켰고 프로바이러스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알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끔찍하죠. 운이 나쁘면 나는 순수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 인간이 되는 겁니다. 내 유전자에는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도 함께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IV 바이러스가 바로 역전사 요소를 갖고 있는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HIV가 에이즈를 유발하죠. HIV가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제는 역전사 효소의 기능을 붕괴하는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쥬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랩터 같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죠. 레트로바이러스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우선적으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CD4 플러스 T세포 등이죠. 특히 HIV는 직간접적으로 CD4 플러스 T세포들을 파괴합니다. 면역세포를 공격하니까 답이 없죠. 예를 들어 어떤 침입자가 한 국가를 침공하는데 군사시설만 요격해서 전부 전투불능으로 만들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역전사 과정을 일으키는 역전사 효소는 일반적인 DNA 복제 요소와 달리 오류 정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돌연 변이를 일으키게 되어 레트로바이러스는 매우 쉽게 변이됩니다. HIV 임상 연구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여러 가지 변종의 HIV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변이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바이러스 유전자는 숙주세포의 유전자에 삽입된 채로 숙주세포의 유전자가 복제될 때 같이 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유전자가 스스로 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복제가 되는 것이죠. 항암제에서 역전사 이야기까지 길어졌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FDA 시판 허가를 기대해 볼 만한 신약 후보 물질로는 메지온의 유데나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건 메지온 하면 HIV도 보통 세트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뉴스 기사에서는 HIV의 리보세라닙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HIV가 NDA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NDA를 제출해야 FDA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예측되는데요. NDA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과가 나올 시기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HIV가 NDA를 제출하는 시점부터는 함께 포함되어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센트럴 도그마는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걸 말합니다. HIV는 역전사 효소를 갖는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올해 FDA 허가가 기대되는 신약 후보 물질로는 레이저티닙, 롤론티스, 포지오티닙, 유데나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